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6일 아침 장시작 전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경제 지표에 이제 주목했는데요. 강한 고용 혼조에 의해서 이제 다우나 이제 나스닥이나 S&P 모두 3대 주요 지수는 이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키포인트는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연준이죠. 예상보다 더 오래 그 장기화 우려에 그 이제 하락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이제 1.40% 하락 마감하였고요. 나스닥은 이제 1.93% 하락 마감, S&P 500은 이제 1.7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라고 합니다. 이제 11월 그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죠. PMI가 56.5로 나왔는데 10월 달에는 이제 54.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예상치가 53.7이었는데 이제 웃돌았죠. 이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제 서비스업 경제가 반등하면서 그 여전히 성장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호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월 제조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제 30개월 만에 이제 이축세를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중심이 이제 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제 이동해서 물가 압력을 낮추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지속 공포가 살아난 겁니다. 그 CMA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전날 78%였던 빅스텝 가능성이 74.7%로 좀 줄었고요, 소폭. 또 이제 긴축 우려에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상승해서 시방 이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는 4.416%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13bp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이제 10년 미국을 국채 금리도 10bp 이상 치솟아서 3.61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이제 서비스업 쪽 이 PMI 지수가 이제 좋아서 경제 지표가 호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3대 지수는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애플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메타, 엔비디아, 알파벳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제 애플은 0.8%, 넷플릭스가 한 2.44% 이렇게 하락 마감했고요. 또 전기차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12월 달 생산량을 이제 20% 이상 줄일 거라는 그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로 인해서 이제 6.37%나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도 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은행주도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대부분 다 하락하였고요.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PNC 파이낸셜, 시티즌스 파이낸셜, 뱅코프도 다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프랑스, 독일 이번에는 이제 어제는 이제 프랑스만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영국만 소폭 오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하락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도 이제 76.93달러로 마이너스 3.8% 이렇게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감산 유지를 했죠. 네, 방침에도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파적인 금리 인상 우려랑 또 달러 강세 또 이래서 이제 하락 마감하였고요. 조금 내용을 더 보면 이제 개장 초에는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과 이제 러시아든 이제 이 산유국들이요. 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그 오펙 플러스가 이제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 이제 유지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아까 IMS 지표를 했다고 그랬죠. IMS에서 이 IMS는 이제 공급자 협의회입니다. 이 서비스업 지표가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반전했고요. 또 고용 지표도 이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도 좋았죠. 또 서비스 지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이제 미국 국채가 급등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또 이제 여기 산육 이제 또 저기 있었죠. 이제 러시아산 EU랑 이제 영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고 G7 등이 어, 이제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건 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근데 요거는 근데 장후반에 영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에 의해서 이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마감한 코스피 코스닥 급등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코스피 우리도 어저께 0.62% 상승했죠.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로 의해서 주로 외국인의 주 매도로 순매도로 의해서 이제 기관도 매도를 좀 했죠.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 급등 특징을 보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급등했어요. 이게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교통카드 업체 로카 모빌리티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인수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올라갔는데, 이제 로카 모빌리티는 이제 뭐 어디냐면 이게 롯데카드 자회사인데, 이게 이제 국내 이 교통카드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제 항공 관련주죠. 이제 역시 어제는 이제 대부분 중국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기대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올랐죠. 그래서 중국 코로나가 일고 이제 방역 조치 이제 완화 기대에 이제 항공 테마로서 제주항공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제 세방은 이제 3세 경영의 이제 3세 경영으로 이제 승계가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0.05%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순매수로 인해서 이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많습니다. 코스닥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SCM 생명과학이 2연상을 갔는데요. SCM 생명과학이 2연상을 갔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 요게 이제 임상 2회 이상에서 이제 효능 확인이 요게 이제 지속 부각되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간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속으로 나온 상한가네요. 어려운 시장에. 세아피엔시는 이제 화장품 테마인데 이제 화장품 관련 중에서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기대에 의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로서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셀루메드도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셀루메드 관심권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어제 어, 장중 상한가도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급등으로 마감하였죠. 이제 셀루메드가 그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 2차 전지 글로벌 업체랑 이제 뭐 그 협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 관련 특허권을 이제 양수를 했습니다. 이 양수를 했는데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은 이제 뭐냐면은 셀루메드가 이제 이제 내장되는 배터리 1차 배터리랑 그다음에 이제 분리되는 이제 2차 배터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2차 배터리 분리가 되는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를 이제 5분 만에 갈아 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충전을 하면은 최소한 이제 30분 정도는 충전을 해야지 80% 되고 완속을 하면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갈아 끼우니까.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이륜차, 전기 이륜차예요. 전기 이륜차는 뭐냐면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일단 이 오토바이 이제 배터리 팩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정치 테마가 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여권 주자에서 이제 1위도 선호도 1위에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주로서 이제 노을이라든지 노을이 장중에 상한가도 갔죠. 노을, 뭐 오파스넷, 부방이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어, 한동훈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또 정치 테마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코로나19 반약 조치에서 이제 화장품 테마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었죠. 세아피엔시 상한가를 갖고 이제 NFC, 그다음에 연우, 코리아나 이렇게 이제 화장품 테마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파라지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소액 주주들과 이제 대표 회사 내부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어, 그 회사 내부적이랑 이제 그 전쟁 선포를 한 거니까 그런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에서 어제도 이제 급등을 마감하였습니다. 형성그룹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된 이제 국내 중국 기업입니다. 예, 중국 기업.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이 이제 완화가 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중국 회사니까 뭐 이제 중국 기업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소비주로서 이제 활발히 이제 경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성그룹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제 FR텍은 이제 5G 테마주죠. 5G인데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그 중동 출장에 이제 어, 아랍에미리트 이제 아부다비 여기에 이제 그 5G 협력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중동 출장에 간 거죠. 아랍에미리트로. 거기 가서 이제 마르다르스 시티 여기서 이제 5G 협력 기대감에서 이제 FR텍이 이제 5G 관련주로서 일부 이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장동우의 이제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이제 166-3797이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래스탁 장동우의 미래스탁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저희가 장중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주도 이렇게 괜찮은 것도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식 하시다가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좀 약간 어려워졌는데 모든 분들 잘 견뎌내시면서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